오늘은 신라의 두 번째 왕, 이름보다 더 신비한 칭호로 불린 인물, 바로 남해왕 차차홍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K 역사 소환 여행이 시작됩니다. 신라 시대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남해왕은 왜 왕임에도 차차홍이라 불렸을까?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나? 그의 탄생, 주변국 상황, 업적, 사랑 이야기까지 역사와 전설이 섞인 흥미진진한 이야기, 차차홍의 스토리텔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비로운 탄생 배경.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의 아들. 남해왕은 신라 건국시조 박혁거세의 아들입니다. 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성함을 이어받은 존재가 바로 남해왕입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혁거세가 나정에서 알로 태어났듯 그 아들 남해왕 또한 하늘이 내린 신성한 존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해왕의 출생에 관한 세부 기록은 적지만 초기 신라의 왕족은 천손, 즉 하늘이 보낸 존재로 신격화되었습니다. 남해왕 역시 백성들에게 하늘의 자손이자 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이 아닌 영적 지도자, 즉 차차홍이라는 칭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차차홍이라는 이름의 비밀. 차차홍은 우리 고대어 자충에서 왔습니다. 뜻은 바로 무당, 샤먼, 제사장입니다. 남해왕은 단순히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백성의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신라는 왕권이 강하지 않았고 왕이 스스로를 신과 인간을 이음매로 내세워야 백성들이 쉽게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왕은 왕이라기보다는 백성의 마음을 모으고 어루만져주고 신에게 기도하는 영적왕, 무당왕, 즉 차차홍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남해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 신라는 초기 국가답게 왕위가 안정적으로 세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박혁거세의 아들이라서 자동으로 세습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해왕이 왕이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부 촌장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육부가 연합하여 만든 나라. 왕은 촌장들의 합의 없이는 즉위할 수 없었습니다. 혁거세가 나라를 안정시켰기에 촌장들은 그의 아들 남해왕을 자연스레 차기왕으로 선택했습니다. 둘째, 하늘이 내린 가문 즉 신성성을 유지했습니다. 박씨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왕족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이를 계속 유지해야 국가 통합에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남해왕은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셋째,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도 기여했습니다. 삼국사기는 남해왕을 성품이 온화하고 차분하여 백성들이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초기 신라처럼 불안정한 시기에는 강한 전쟁형 왕보다 조율형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남해왕이 맡은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시 신라의 나라 상황. 남해왕이 왕이 되었을 때 신라는 아직 제대로 된 국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상황은 국가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았고 법률, 군사조직, 세금 체계가 미약하였으며 육부 촌장들의 힘이 왕과 비슷하였습니다. 또 외부 상황은 북쪽에는 고구려, 서쪽에는 백제, 남쪽에는 가야연맹까지 그야말로 약한 나라를 둘러싼 거대한 힘의 판도가 꿈틀대던 시기에 전쟁의 왕이라기보다 연합과 평화, 주변국과 조율을 잘하는 왕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다섯 번째, 남해왕의 주요 업적.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의 통치에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라 최초의 시장 제도를 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남해왕 시대에 신라의 첫 공식 시장 개념이 생겼습니다. 촌락간 물물교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생기면서 각 부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이것은 국가 시스템의 큰 진전이었습니다. 석탈에, 구진 등 강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남해왕 때에는 중요한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바로 육부 촌장 중 한 사람인 구진, 그리고 황룡사 전설로 유명한 석탈해입니다. 그 중 석탈해는 영리하고 야심이 큰 인물이었고 미래의 경쟁 세력으로 충분히 성장할 능력이 있었습니다만 남해왕은 그를 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용하며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남해왕이 경쟁자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정치 감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라의 제사 문화를 강화하여 국가를 신성화하였습니다. 남해왕은 차차홍답게 여러 제사 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매년 풍년 제사, 전쟁 전 승리를 위한 의식, 역병을 몰아내는 의식 등 수많은 국가의식을 직접 주관하였기에 백성들은 왕이 직접 신과 대화하는 존재로 보였기에 남해왕을 더욱더 신성시했습니다. 6번째, 남해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달 아래에서 맺어진 인연. 남해왕에겐 한 가지 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신비한 여인이었지만 따뜻한 음성으로 항상 남해왕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남해왕은 달빛 아래에서 그녀와 닮은 여인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 그녀가 훗날 남해왕의 왕비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비는 인간이 아니라 달의 정령이 내려온 것이다. 물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백성들이 남해왕의 사랑까지도 진격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신성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7번째, 주변국과의 관계. 남해왕은 주변국과 전쟁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고구려와는 전쟁을 피하고 전면전 대신에 조용히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백제와는 교역을 통하여 군사 충돌을 회피하면서 평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가야와는 비교적 친교 관계였고 철기 문물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8번째, 남해왕이 남긴 유산. 남해왕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은 왕입니다. 큰 업적도 화려한 전투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신라는 왕조로 연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권 기반을 만들고 제사 문화를 강화하고 촌장의 힘을 조율하고 백성들에게 하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신라의 왕권은 하늘이 인정한 통치라는 신성성을 얻게 되었고 그 기반 위에서 훗날 태종무열왕, 문무왕 같은 위대한 왕들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9번째, 엔딩 멘트. 여러분, 화려한 칼과 전쟁만이 역사가 아닙니다. 남해왕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초를 다지고 나라의 형체를 만들어낸 인물들이 있기에 천년 왕국 신라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신라의 2대 왕, 남해왕 차차홍. 그는 비록 후대 왕들처럼 드라마틱한 정복 전쟁을 벌이거나 거대한 건축물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차차홍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통해 초기 신라 국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독특한 리더십을 보여준 왕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신라는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남해왕 차차홍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왕의 역할이 단순히 권력을 쥐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대적 요구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 3대 유리왕에 대하여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K 역사 소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